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13일에 16개월 전 아동이 사망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 사망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학대에 대한 증거들이 또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SBS의 다른 프로그램에 2차례나 이제 다뤄졌던 주제예요. 수많은 언론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그래서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할 역할이 있을까, 뭔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 메일을 보내셨어요. 꼭 이 사건 한번 다뤄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아직 다뤄지지 않은, 또는 알고 보니 뭔가 좀 더 다뤄야 되는 이야기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보자 몇 분을 만났죠. 만나고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새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 중에 어서미님께서 보는 내내 너무 고통스럽고 죄스럽고 미안했습니다. 피디님, 혹시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송이님께서도 그 부모가 왜 정인이를 입양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입양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왜 입양을 했을까? 사실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속 상태라 뵐 수가 없었는데, 뭐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이다 뭐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은 없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제보자들을 만났고 거의 가능한 제보자들 다 만나서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당황스러웠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느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손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예 어서 오세요 했더니 그 정인이 양모가 들어오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입양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물어봤는데 왜, 그리고 심지어 입양은 공개 입양도 많이는 하지만 비공개 입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예, 뭐 축하드려요, 아유 훌륭하시네요 라고 밖에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슷한 에피소드를 한 3-4번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 아이를 입양했다, 나는 입양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1월 5일님께서 몇 개월간 안 보낸 어린이집을 그것도 사망 전날 갑자기 등원시킨 이유가 궁금해요. 사망 전날 아이 상태가 매우 안 좋던데 이거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것 같은 의심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망 전날 등원이 10월 12일이에요. 그 전에도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9월 23일에 3차 신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해서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보내다가 사망 전날 갑자기 어린이집에 왔던 거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그때 그 양부 양모는 아이를 집에 와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에 와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럼 확인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아마도 어린이집에 그때 등원을 시킨 게 아닐까 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한 정무명 작가가 그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다 보면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방송에 나간 거 외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힘없는 아이가 자꾸 옷의 끝자락을 만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날따라 예쁜 옷을 입고 왔다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쁜 옷을 입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꼭 처음 입어보는 옷인 것처럼 어색한 옷, 자꾸 끝자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게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망하기 전날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아마도 장기에서 출혈이 있었던 상황일 텐데, 그나마 그날 좀 예쁜 옷을 입혀서 왔는데 그것마저도 어색해하던 그 모습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신풍님께서 인터넷 카페에서 어묵 구매하고 그런 장면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묵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취재하기 전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었던 얘기예요. 아이의 양모가 아이의 사망 전후로 해서 인터넷에서 어묵을 공동 구매하고 그걸 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 당일날 낮 12시 29분에 어묵 공동 구매하는 데서 몇 번 세트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아이가 응급실에 간 다음에 그 응급실에서 아마 올렸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도착할 때 심정지가 왔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어묵을 산다고 댓글을 달고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했고요. 그 어묵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났어요. 일단 전날, 사망하기 전날 밤 10시 전후로 해서 이 양모가 다른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어묵 공동 구매가 있는데 같이 사실래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이미 사려고 이제 준비했던 건데 아마도 사겠다는 그 구매 요청을 응급실에 와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어묵을 어떻게 했냐? 어묵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망한 다음날 구매하겠다고 입금하신 분께 양모가 연락을 합니다.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까요? 라고 해서 양모가 첫째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와요. 만나서 아 맞다 어묵이 왔어요.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해서 사망 다음날 집에 가서 어묵을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 전달 받으신 분은 그때까지도 정인이가 사망한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묵을 받으신 지인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이가 생사를 오갈 때 산 어묵을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날 진짜 펑펑 울면서 어묵을 다 버렸고, 그렇게까지 가까운 지인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동네에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끼셔서 저희와 인터뷰를 선뜻 진행해 주셨고, 그 외에도 저희가 방송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확인차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다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사실 방송 끝나고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본인 이야기는 나가지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심뿡뿡님께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심리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으로 감염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분이 혹시 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아닐까, 양모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하다가 찾아간 곳이 그 입양기관 홀트 아동복지였고요. 왜냐하면 입양하기 이전에 아마도 그런 거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홀트를 찾아갔고,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입양을 진행하려고 할 때 결국 입양을 결정하는 건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지정된 곳에 가서 심리검사를 한대요. 그리고 당사자가 가서 직접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기록은 당사자도 볼 수가 없고 입양기관도 볼 수가 없고 법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이 경우는 입양이 됐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걸 가지고 감형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월 13일에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요. 재판이 시작되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님께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되었음에도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그걸 치더라도 40번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애매할 때보다 훨씬 더 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죠. 47회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건 이제 사실이고요. 정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건 그런 예산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를 떠나서 3차례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나. 그리고 만일에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4차례, 5차례까지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래서 정인이같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모부님께서 방송을 보고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한 현재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동안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신고 의무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3차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동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길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2차례 들어오면 물리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치면 안 되겠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신고 의무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이게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만약 전문가분들 우려하시는 거는 2번 신고한다고 무조건 분리하는 게 맞을까? 그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 상황 판단을 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를 빠르게 캐치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또 알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2013년에 울산 계모 사건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서연 양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왜 그 사건에 대해 취재를 했냐면 정인이 사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2013년에 일어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게 많은 개선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20년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때 만든 시스템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 사회 또는 담당자들 또는 주변의 이웃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바다님께서 진정서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 끝나고 제가 통화했던 많은 분들, 특히나 정인이를 정말 아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방송 끝나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전화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의나 미안의 챌린지도 되고 포토사이트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러고 잊혀질까봐 이미 10월 달부터 보도가 한 차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사그라들었었는데 2021년 1월 2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에게 잊혀질까봐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해야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정인이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해야 될 일은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취재를 하고 보도할 저희 역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또 나타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을 각자가 사회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그게 결국 정인이를 위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21년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시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최종 1855분께서 보내주셨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해외에 계신 분들 다른 나라 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뤄지고 안타까운 아이가 사망했네? 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추모해주고 뭔가 조금 남을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21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방송에 다뤄야 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또 취재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또 뭔가 알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